이 시간엔 임금 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임금 관리에 대해서 먼저 임금 관리의 기초와 임금 모델 및 내용, 임금 정책 및 임금 결정 방법, 임금의 체계, 임금의 형태, 임금 관리의 문제와 과제의 순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금의 개념과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개념은 임금이라 하는 것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재화, 예를 들면 임금, 수당, 상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또 임금의 지불에 대해서는 통화 지불의 원칙, 직접 지불의 원칙, 전액 지불의 원칙, 이렇게 매월 1회 이상 지불의 원칙, 일정 기일 지불의 원칙 등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관리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임금 관리란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으로 기업의 내외적인 환경 요인의 영향과 또 규제에 적응하면서 임금이 갖는 많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인적자원 관리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기획하고 운용하는 종합적 시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금의 성격 중 노동력의 대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력의 대가는 어떤 것일까요?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기본이며 수입이 없다면 생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자는 노동만이 아니라 노동하는 힘, 결국 노동력이 상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상품에는 원가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원가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또 상품으로서 노동력의 원가는 생활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로자가 능력을 유지하고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노동력이라 하는 상품의 품질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이며 미래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근로자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비와 교육비도 포함되고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합한 비용이 바로 노동력의 원가이고 바로 그 대가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 성과의 대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경영자 측면에서 보면 임금은 성과에 대응해서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임금은 나름대로의 업적을 위한 경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의미에서 성과에 따른 임금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로 경비는 고정비와 변동비가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정비는 매출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고정적인 금액이 필요한 경비를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라든가 임차료 등과 같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바로 인건비가 포함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변동비는 바로 매출이 많고 적음에 비례하여 변동하는 비용으로 매출 원가 및 또는 제조 원가가 주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무적으로는 고정비는 적은 것이 이상적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점으로부터 본래 인건비는 고정비이지만 성과에 따른 임금이기 때문에 변동비의 성격이 되며 이 의미에서는 매출이 감소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와 공급 및 노사의 세력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황기의 기업에서는 인재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데요. 특히 신규 채용은 어려워지고 초임금은 높아져 갑니다. 초임금이 상승한다면 전체 임금이 상승하게 되고 임금 체계도 이것에 수반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요와 공급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노사의 세력 관계다라고 보는 것이죠. 노사가 임금 투쟁의 결과로서 임금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에서도 임금 수준을 상승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동기부여의 수단인데요. 종업원은 성과의 결과를 기대해서 동기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곳으로부터 성과를 내고 있어서 능력평가보다 노력의 결과평가 쪽이 효과적이다라고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재평가의 지표인데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임금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임금만으로서 그 사람의 가치를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이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의 결정 기준은 물가와 생활 수준, 이것을 통해 생계비의 기준이 나오고요. 이것은 바로 노동력의 생산 비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경제와 기업의 업적을 통해서 생산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노동력의 산출 가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의 수급관계와 노사관계의 특별히 임금 정책의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임금이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관리의 목적과 발전 중 먼저 임금관리의 목적을 보면 임금관리의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투입자원인 임금에 의한 생산성 증가, 즉 다시 말하면 부가가치의 증시 효과를 최대한 발휘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임금에 의해 근로자의 동기를 최고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두 번째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금관리의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관리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바로 1940년대 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940년 후기에 나름대로 진행되면서 1948년과 50년대를 넘어가면서 나름대로 급여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최근에는 급여 관리라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임금은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와 능력을 포함하며 근로자의 생활의 방편이라고 하는 사회적 배려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정치적인 배려 또는 모티베이션의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임금은 심리적 배려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의 문제는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윤리적 배려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다음은 임금 관리의 모델을 볼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금전적 급여는 바로 임금이라고 하는 부분과 급여라고 하는 부분과 특별수당 그리고 커미션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적인 바로 금전적 급여는 바로 또는 베니핏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직접적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금전적 보수를 포함하고 있는데, 비금전적 급여는 바로 직무 자체 또는 직무 환경으로부터 받게 되는 나름대로 만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금전적 보수 중에는 복리 후생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다음은 급여계획의 구성 요소에서 급여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급여와 비금전적인 급여로 나눌 수가 있죠. 여기에 금전적 급여는 직접적 급여와 그 다음에 간접적 급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은 임금, 급여, 커미션, 특별수당으로 볼 수 있겠고요. 간접적인 것은 보험에 대한 계획과 사회적 지원의 부가급부, 그 다음에 유급, 휴가 이런 부분이 간접적 급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금전적 급여는 어떤 것일까요? 직무와 직무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의 내용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여의 모델을 보면 정책, 이것은 급여의 기법으로 급여 목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적 일관성과 직무 분석, 직무 기능 기술서, 평가, 그 다음에 보증, 내적 직무 구조가 있겠고요. 외부 경쟁성은 시장의 정의, 시장 조사, 정책 방침, 급여 구조가 있겠고, 근로자의 공헌으로는 업적을 기초로 한 메리트의 지침, 인센티브 계획을 볼 수 있겠고요. 관리는 계획화, 예산화, 전달, 평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적 일관성부터 관리까지를 우리는 효율성과 공정과 협력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고 우리가 관여할 수 있고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전적 급여의 주요 결정 요인은 근로자와 그 다음에 노동시장 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조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특별히 급여 정책과 지불의 능력, 특별히 직무 개인적 금전적 급여와 가격화라고 하는 부분과
또 직무라고 하는 부분이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화살표를 보면 조직과 근로자와 노동시장과 직무가 하나로 연결된 이 하나의 섹션 이 가운데가 바로 금전적 급여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급여의 전략적 시각을 보면요. 기업 목표와 전략의 계획, 비전, 가치 이 부분이 사업 수준의 전략으로 넘어간다면 이것은 곧 인적자원 관리의 전략과 그 다음에 전략적 급여의 의사결정이 있는데 이것은 경쟁적 규제적 환경이 오면서 전략적 급여 의사와 결정을 통과하면서 급여 시스템과 종업원의 태도와 행동, 경쟁의 우위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화살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급여의 전략적 시각이 만들어지고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관리의 주요 내용 중 임금관리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임금의 액이나 또 제도가 갖고 있는 제기능을 인적자원관리의 일환으로서 임금에 관계하는 제요인에 대한 이해와 조정을 고려하면서 인적자원관리의 목적 달성에 활용해야 한다는 일련의 계획적, 통일적 시책이 바로 이러한 임금관리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금액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총액 임금관리와 그리고 나름대로 표준적 개발 임금액관리라고 하는 명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금 형태의 관리에는 시간에 대한 임금과 그 다음에 업적에 대한 급에서 업적급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금체계 관리에서 볼 때 임금체계의 종류와 임금체계의 구성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특수임금 또는 급부의 관리 이 부분에서 볼 때는 상여 또는 임시급여 관리, 퇴직금 관리, 기업 관리 이러한 관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부분을 본다면 임금액 관리 및 임금제도 관리의 내용을 보면 임금액 관리는 총액임금 관리, 초임금 관리, 승급 기준 곡선의 관리, 임금 수준의 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겠고요. 임금 형태 및 관리라고 한다고 볼 때는 시간 임금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업적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임금제도의 관리에서 특별히 임금 체계의 관리는 기본급의 유형이 있고 나가서 재수당이 있고 소종의 노동임금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임금징액의 제도로 볼 때는 정기승급제도와 또는 나름대로의 베이스업이 있다면 상여과 퇴직과 기업연금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과 배분 제도에는 스크랜 플랜과 러커 플랜 두 가지 스캔론 플랜과 러커 플랜이 나름대로 성과 배분 제도에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 원리 및 정책에서 볼 때 임금 계획을 위한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본 룰의 지식과 훈련 및 관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명확한 조직 구조, 세 번째가 노동의 일반적 등급의 명확한 단계 분류, 클래스 분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지역 또는 산업의 실제와 접촉을 유지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 있겠고요. 특별히 임금 지불의 건전한 실행 시스템, 그 다음에 확립된 직무평가 및 임금 지불에 대한 조작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확립된 비용 및 조직, 그렇죠? 여덟 번째는 업적 평가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시스템. 아홉 번째는 근로자의 평가를 조정하는 계획된 시스템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열 번째는 임금 통제 체계의 확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금의 학설로는 생존비설해서 임금은 근로자 및 가족의 생존비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하는 스미스 및 리카도에 의해 주장된 학설입니다. 두 번째는 재생산비설이어서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에 있어 이것은 노동력의 재생산비, 즉 상품의 생산에 투하된 노동의 양에 의해 결정하는 마르크스의 학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금 기금설이어서 어느 특정 사회에 있어서 임금의 지불에 해당되는 기금은 일정하고 근로자는
전체로서 이 이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임금론을 우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임금기금설인데요. 자본의 축적에 의한 기금의 증가가 1인당 임금의 증가와 우회 생산 연장의 두 개로 결정된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다섯 번째는 한계 생산력설인데요. 일정 노동력의 최종 단위의 한계 생산력이 노동 1단위에 있어서 일반적인 보수의 크기, 즉 임금 수준을 결정한다고 하는 한계 생산력의 임금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력설입니다. 임금은 사회적 세력으로서의 노동과 자본의 세력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설을 세력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금 결정 요인에서 특별히 노동시장과 임금, 임금 수준과 시세, 정기 승급과 베이스업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금의 구조 및 체계 관리를 볼 때 먼저 임금의 구조를 보면 바로 임금 구조란 근로자라든지 또는 기업의 속성 등에 따라 분류된 임금의 격차와 임금 분포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임금의 상승과 결정 방법을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임금의 상승은 임금이 어떠한 곡선을 그리는가를 말하며 결정 방법은 개개인의 임금을 어떠한 요소로부터 계산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과 기준 임금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최근의 임금 제도는 성과를 기준으로 지불하는 방식이고 그 전형이 연봉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제의 문제점으로는 평가 기준의 신뢰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평가 기준이 나름대로 애매하면 근로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성과주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 제도의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공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연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뭘까요? 바로 연공의 본질, 다시 말하면 연공 기준의 임금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연공 기준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연공임금은 연령과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과 공이라는 것은 연령 및 근속 연수를 더불어서 업적도 상승하기 때문에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연공임금이 바로 업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할 줄로 압니다. 임금 체계를 크게 분류해보면 기준 내 임금과 기준 외 임금으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기준 내 임금은 소정 내 임금이라고도 하고 소정 시간의 노동에 대해서 지불하는 기본적 임금 부분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기준 외 임금은 소정의 임금이라고도 하며 소정 시간 외의 노동, 다시 말하면 잔업이라든지 휴일 근무 등에 대해서 지불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시각을 바꿔보면 임금에는 순수하게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과 교환적인 임금이죠. 두 번째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불되는 것, 다시 말하면 보장적 임금이 있다라고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급의 설계를 볼 때, 또 임금 체계를 볼 때 기본급의 설계를 먼저 보면요. 기본급의 설계에는 기본급의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급의 체계는 직종이나 업태, 다시 말하면 사업의 실제 형태를 업태라고 하죠. 그래서 노동력의 구성 등에 대응해서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데 속임급, 직무급, 종합급이다라고 하는 분류와 단일형, 병존한다는 거죠. 병존형이라고 하는 분류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임급이라는 것은 바로 기본급이 근로자의 개인적 특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다른대로 단일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단일형 병존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또 분류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액의 인건비는 뭘까요? 임금, 상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의
노동비용의 총액을 우린 총액 인건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총액 인건비의 내역을 살펴보면요. 현금급여의 총액과 현금급여 이외의 금액을 볼 수 있죠. 현금급여의 총액은 소정 내 급여와 시간 외의 수당과 상여금과 일시금을 포함하고 있겠습니다. 그 현금급여 이외에는 퇴직금, 법정 복리비, 법정 외 복리비, 현물급여, 교육훈련비 그 외의 내용들이 현금급여 이외의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계에서의 특별히 연공급은 학력이나 연령이나 근속 연수 등을 임금의 결정 요소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급을 이야기하는데요. 직무급은 어떤 것일까요? 나름대로 직무평가에 의하여 노동의 양과 질의 서열을 매긴 후 이에 지급하는 임금을 직무급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직능급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직능급은 직능 자격에 대응해서 자격급을 나름대로 결정하고 이것을 기본급으로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직능급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직무와 근무 연수에 대응해서 임금이 정해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신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동기부여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업적급이 있는데요. 업적급은 어떤 것일까요? 업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업의 성질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근로자에게 업적을 평가하여 명확한 기준에 의해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의 단계를 설정하고 직계제를 만들어 그 직계마다 임금 격차를 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러한 그 직무에 대한 특히 수행자죠. 직무 수행자의 능률이나 기능과 상관없이 기업 내의 직무를 분류하여 직무의 종류, 내용의 난이도, 책임도 등에 따라 나름대로 직계를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름의 또 다른 것은 자격급이 있는데요. 자격급은 근로자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 그 자격 취득에 따라 임금에 대해서 차이를 두는 제도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종합결정급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는 임금이고 직종급이라고 하는 것은 직종별 횡단적 시장 임률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직종에 대한 임금과 직무평가에 의한 직무급을 모두 직무급이다 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임금체계는 정내임금과 일시금이 있고요. 정내임금에는 기준 내 임금과 기준 외 임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 내 임금에는 바로 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나름대로 기준 외 임금에는 초과 근무 수당, 휴일 출근 수당, 숙 일지 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당인데요. 수당은 기본급으로서 충분히 처우할 수 없었던 측면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수당의 수는 수당의 수의 증가는 급여 체계를 혼란하게 하고 임금의 내용도 알 수 없게 합니다. 임금은 기본급만으로 하고 수당은 일체 없다고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가능한 한 수당의 수는 적게 하고 되도록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수당의 내용에는 직위, 직제 수당이 있고 외근 영업수당과 가족수당과 통근수당, 그 외의 수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서 보너스 또는 하기 또는 연말 등의 정기 또는 임시로 지급되는 일시금으로 임금의 일부입니다. 통상 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게 되는 유일한 장래 생활 자금입니다. 퇴직금의 산정 방법은 퇴직 시 임금을 기초로 하는 것이고 퇴직 시의 기본 급여액에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에서 곱하기 근속 연수별 지급률로 보면 곱하기 퇴직 사유별 가감률을 정리해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이란 퇴직연금제도라는 것은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아 노후 설계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2005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과 함께 마련되었고, 장점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이 가능하고 퇴직연금 가입자가 연금 운용에 참여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바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퇴직급여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운용 방식에 따른 분류로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퇴직계좌 이런 식으로 운용 방식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임금의 지불 기준으로 볼 때 시간임금은 시간의 평가는 임금 지불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고, 시간적 평가는 전통적으로 업적 기준 설정의 곤란성 때문에 철저한 경영자의 태도 및 운용을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임금에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근로자의 동기부여나 장려도 존재하지 않으며 제1선 감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다음은 종업원은 자신들의 노력 또는 산출량 이익의 관계를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노동의 코스트를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성 임금에서 장려와 능률급을 볼 때 대부분의 기업은 종업원의 생산성에 대한 보수를 지불을 합니다. 또한 시간임금을 지불하는 기업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고 종업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시도하고 있고, 많은 기업은 임금의 장려 또는 보수의 능률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테일러법이 있고 할시법이 있고 간트법이 있습니다. 테일러법은 보통 이상의 종업원의 업적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보다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할시법은 시간 절감에 대해서 종업원에게 지불하며, 로안법은 할시법의 변형으로 절감한 시간의 퍼센트에 대응하여 프리미엄의 지불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간트법은 평균적인 근로자와 수준 이하의 생산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예민한 차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형태를 보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산정과 지급의 방법, 그리고 임금 지급 제도 등을 총괄하는 표현입니다. 시간급제는 정예급과 장려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예급은 시간을 단위로 임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고,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이렇게 나누어서 정예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장려급은 작업량으로서 임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장려급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의 형태를 하나의 표로 본다면 임금의 형태는 시간급제에는 단순 시간급제와 복률 시간급제와 기측 일급제가 있고요. 능률급제에는 성과급제, 할증급제, 상여급제가 있고요. 특수임금제에는 집단임금제, 슬라이딩 스케일제와 성과 배분제, 예를 들면 이익 분배제와 럭커 플랜, 그 다음에 스캔론 플랜이라고 불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연간 보장급제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능률급제와 특수임금제도를 살펴볼 텐데요. 능률급제는 개개 근로자가 어느 정도 생산하는가를 계측할 수 있고, 개개 노동이 독립하고 있을 때에는 성과제의 임금 지불이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을 단위로 해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임금제도는 집단임금제도와 슬라이딩 스케일링이 있고, 그 다음에 스켈론 플랜이 있고, 럭커 플랜, 그 다음에 연간 보장급여 제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업원 지주제를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근로자의 경영 참가 의식을 구축시키고 노사 협력과 노동 생산성 등을 증진시키며 근로자에게 이익을 배당함으로써 그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주식 매입형, 저축 장려형, 그 다음에 이익 분배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윤분배제도에는 고용주와 종업원 간의 협정에 의하여 정규 임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협약된 기준에 따라 종업원이 이윤분배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이윤분배를 볼 수 있는데요. 기업 전체의 이윤이 발생했을 때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단위 이윤분배는 부분별 활동에서 이윤이 발생하면 이 활동에 참여한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개별적 이윤분배란 개별 종업원의 업적이죠. 개별 종업원의 업적을 평가하여 이윤이 발생하면 분배하는 것을 바로 개별적 이윤분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 지급 방법은 현금 지급, 연지급법, 주식분여법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또 종합법도 있고요. 종합법은 현금 지급과 연지급법의 결합의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봉제를 살펴보겠는데요. 연봉제의 개념은 1년 단위로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이나 공헌도를 평가하여 계약에 의해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는 실적 중시의 임금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보면 첫째, 고용계약과 임금계약이 동시에 체결이 되며 연봉의 인상과 삭감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임금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생산직 근로자는 주로 시간급을 적용하고 관리직이나 전문직 근로자들은 직무의 가치를 임금으로 환산한 후에 매년의 임금 인상률을 전해의 성과와 연동하여 연봉을 결정합니다. 셋째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적용하는 부분이 연봉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봉제의 도입과 대상을 살펴보면 연봉제는 업무상 역할과 책임의 비중이 높은 관리직 근로자와 개인별 실적이 비교적 분명한 전문직, 기술직, 연구직, 그리고 영업직 근로자가 우선 적용 대상이기도 합니다. 연봉제 도입의 전제 조건에는 연봉의 산정을 위한 개인의 능력,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시스템에 의한 평가 결과를 개인이 인정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성숙되어야 합니다. 연봉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선발과 해고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평가 대상을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제한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연봉 결정 과정은 평가표 확정, 평가 실시, 연봉 결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봉제의 장단점은 해고의 수단, 임금 삭감의 수단, 노조 활동의 약화, 계량적 평가의 오류, 성과의 증대, 직급 체계와 연봉제, 정서와 부적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임금 관리는 어느 요소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검토하고 자기 기업에 적합한 임금 체계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될 수 있는 한 정보를 공개하고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참여하는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과 토론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